이제 넘어와서 지수의 확장으로 왔는데, 지수의 확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거든요. 지수를 말 그대로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건데, 어떤 수 개념을 확장을 시키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개념을 뭔가 이렇게 확장을 시킬 때, 반드시 이제 이런 약속이 좀 있어. 여기다 써놓은 말인데, 수학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개념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정의할 때 기존의 약속을 최대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써놨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앞에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배우면서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이라고 하는 애는 MN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한다. 라는 걸 배우셨단 말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걸 배웠는데, 이게 좀 귀찮은 거야. 이거 그때그때마다 케이스를 나눠서 보는 게 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엄청 이제 간단하면서도 획기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A의 5승으로 나누면 이게 1이라는 거 너무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수법칙 하나로 퉁쳐가지고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을 A의 N-N승으로 그냥 퉁쳐가지고 이거 하나로 처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상황도 A의 5 빼기 5승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요것도 A의 5 빼기 5승이라고 생각을 하겠다. 그럼 이게 이제 A의 0승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발생한 A의 0승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이제 지수 법칙 같은 그런 규칙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1이라고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얘를 1이라고 정의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수 개념이 깨지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 건데 아래다가 조금 자세한 내용을 써놨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방금 얘기한 게 써있죠. m이 n보다 크면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a의 n-n승이다 라는 요 약속에 주목을 해가지고 a의 5승 나누기 a의 5승이 1인 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갖다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때 여기에서 나오는 a의 0승이라는 값이 1이랑 같은 값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에 대한 규칙 같은 걸 깨지 않는 거죠. 그래서 A의 0승은 1이라고 약속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개념인 거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밑에 있는 거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A의 3승을 A의 5승으로 나누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A의 5-3승분의 1 해가지고 A의 2승분의 1인 거 알고 있는데 A의 3승 나누기 A의 5승도 여기 있는 요 지수 법칙으로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보면 A의 3-5승이 되면서 A의 -2승이 되거든. 그럼 요 A의 -2승을 A의 제곱분의 1이라고 약속을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수 개념을 깨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수에 대한 적응만 하시면 돼. 수에 대한 적응.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 그리고 A의 -n승을 하게 되면은 이게 A의 n승분의 1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A분의 1의 n승이다. A의 n승분의 1이라고 쓰나 A분의 1의 n승이라고 쓰나 둘은 결국 같은 값인 거 알겠지. 왜냐면 A의 n승, 1의 n승 해봤자 1의 n승 해봤자 1이기 때문에 둘은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1이고 지수가 음의 정수이면 밑을 역수를 취하면 돼. 밑을 뒤집으면 된다고. A의 -n승은 밑을 뒤집어가지고 A분의 1의 n승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거거든요. 몇 개만 하고 갈게. -7의 0승이래. 그럼 이거 그냥 1이죠. 0승이니까 1이야. 근데 얘는 4의 -3승이면 어떻게 하냐면 밑을 뒤집은 다음에 지수에 있는 음수를 떼버리면 돼요. 4의 -3승은 4분의 1의 3승 이렇게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좀 좋아. 3분의 1의 -2승은 밑을 뒤집은 다음에 지수에 있는 음수를 떼면 돼. 이게 9거든요.
알았지? 지수가 0이면 값은 1이고요. 지수가 음의 정수면은 밑을 뒤집은 다음에 이제 지수에 있는 음수를 떼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를 할 건데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머릿속에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n제곱근 a라는 수가 있으면 요거에다가 n제곱을 하면 a가 나온다라고 앞에서 배웠잖아. 근데 이거를 어떤 수에다가 n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는 또 다른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나? a의 n분의 1승에다가 n승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곱해지면서 n이 약분되니까 이게 a의 1승 되면서 a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는 어디에 주목을 하는 거냐면 지수가 유리수인 상황은 이거에 대해 주목을 하는 거야. a의 m승이랑 a의 n승을 곱하면 a의 mn승이다. 그래서 n제곱근 a를 a의 n제곱근 a를 a의 n분의 1승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수법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지수법칙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기억할 때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수가 만약에 저렇게 분수야. a의 n 뭘로 쓰는 거야 지금? 지수가 이렇게 분수야. a의 n분의 1승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n제곱근 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연습을 한번 해보면 요 아래로 오셔가지고 4번 문제 보면은 256에 0.25승인데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1승이거든요. 그럼 이거 4분의 1승이니까 꼭 근데 이거 계산할 때요. 계산할 때 꼭 이렇게 변환 안 해도 됩니다. 꼭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지수를 확장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수 법칙을 쓰고 싶어가지고 지수를 확장을 시키는 거니까 그냥 요 단계에서 지수 법칙을 써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56은 4의 4승이거든요. 4의 4승에다 4분의 1승 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곱셈 되면서 이거 약분돼서 그냥 4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 그냥 4라고 쓰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보면 얘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지수에 지금 음수가 있습니다. 지수에 음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밑을 뒤집는다. 밑을 뒤집은 다음에 지수에 있는 음수를 떼버리면 된다. 알겠지? 근데 여기 16분의 9를 보면은 얘가 4분의 3의 제곱이거든요. 4분의 3의 제곱이 있는데 밖에 2분의 1승을 해달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 뭐 계산하면 4분의 3입니다. 알았지? 요런 것도 마찬가지. 요런 것도 정리 한번 해보면 세제곱근 2 같은 경우는 2의 3분의 1승이고요. 루트 3 같은 경우는 3의 2분의 1승이야. 다시 루트는 2분의 1승입니다. 루트 뭐 a는 a의 2분의 1승 이렇게 써지는 거야. 여기에 얘는 이제 제곱을 했을 때 근호가 벗겨져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제곱을 했을 때 근호가 벗겨져야 되는 구조라서 이거 안 써져. 제곱을 했을 때 근호가 벗겨져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쟤는 여기 2분의 1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에 6승을 해달라 그랬죠. 그럼 이거 6승 해주면 2의 제곱이고요. 이거 6승 해주면 3의 세제곱이니까 4 곱하기 27 계산해서 답 써주시면 되는 구조야. 그다음 여기에서 세 가지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그렇지? A의 0승은 1이고 지수가 음수면 밑을 뒤집으면 된다. 그 다음에 지수가 분수면 그건 거듭제곱근으로 해석한다.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두시고 방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수를 확장시킨 목적이 지수 법칙을 쓰고 싶어서인데 그 지수 법칙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4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가 음수인 경우도 다뤘기 때문에 A의 M승을 A의 N승으로 나누면 지수끼리 뺄셈만 하면 해결이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는데 사실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을 시켰냐면 그 유리수 범주까지 확장을 시켰거든요. A의 0승, 이거 지수가 0인 거니까 정수인 거죠. A의 마이너스 N승, 이거 지수가 음수인 거잖아. A의 N승분의 1, 음의 정수인 경우 다뤘고요. A의 N분의 1승은 N제곱근 A다, 뭐 이런 식으로 다뤘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분수꼴까지는 지금 다뤘는데 지수가 무리수이거나 지수가 실수 전체 범위인 여기까지는 다루진 않았거든요.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서 지수가 정수이거나 유리수인 경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끼리 약속을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약속을 했단 말이지.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지수 범위가 한 번 더 확장이 돼가지고 지수가 실수가 되더라도 유리수와 같은 조건으로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정확히 딱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 자체는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설명이 힘드니까 받아들여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져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저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실수여도 지수 법칙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거. 지수가 실수여도 지수 법칙은 쓸 수 있다. 얘네들이 곱하면 루트 16이니까 4죠, 4. 이런 식으로 써달라는 얘기예요. 여긴 이제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뺄셈 하면은 루트 2 플러스 1에서 루트 2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땅땅 해가지고 3의 제곱이니까 9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2루트 3에서 루트 3은 더해야 되고 3루트 3은 뺄셈 해야 되다 보니까 3의 영승이라서 1이거든요. 지수 법칙은 실수 전체의 범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애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꽤 중요하거든요. 요 표가 꽤 중요한데 그 지수 범위가 이렇게 확장이 됨에 따라서 지수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밑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거든. 근데 이게 딱 두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지수가 0이거나 음의 정수일 땐 밑이 0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텐데 0의 0승이라든지 0의 마이너스 2승과 같은 수는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수로서 정의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0의 마이너스 2승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돼야 되는데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지수가 이제 0이거나 음의 정수가 되는 상황에서 밑이 0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인 상황이면 밑은 반드시 양수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거든. 이런 거. 뭐 마이너스 5의 0승은 돼. 근데 마이너스 5의 2분의 1승 이런 건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 너무 뻔하지 않니? 이거 허수잖아, 허수.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허수기 때문에 허수 범주는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1이라고 다루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정수면 0만 아니면 돼, 밑이. 근데 지수가 이제 정수 범위를 넘어서서 유리수나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은 밑이 반드시 양수여야 되거든. 밑이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지수 함수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 내용이고, 밑에 따라, 아니, 지수의 범위에 따라서 밑이 달라지는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사실 외우긴 외워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근데 이거 가지고 학교에서 시험을 내고 그러시진 않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이라서,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제곱근의 성질인데 A, B가 둘 다 음수이면 얘가 이렇게 합쳐진다 그랬고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이 분수꼴이 이렇게 합쳐진다 그랬죠. 사실 이 내용이 허수를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고 허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내용이라서 수능에서 이걸 뭘 다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뭐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 최근에 이제 고1 과정을 가지고 수능 문제를 내는 그 상황이 많아졌죠. 고1 내용을 가지고 수능을 많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연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써놓긴 써놨어요. 그래서 연계 개념으로 써놓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수능에서 다룰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기억은 해두고 있어야 돼요. 수학적으로 당연한 지식을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지? 여기 9쪽까지 내용 다 했고요. 뒤쪽에 이제 지수 확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뭐 다시 다른 영상, 추가적으로 뒤쪽 영상에서 얘기를 할게요.